안녕하세요. 최후 매직 국어의 최후입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만세전이라는 작품을 배워볼게요. 만세전. 염상섭이라는 사람이 지은, 우리 그 전에 달밤 배울 때 그 1920년대 소설가들 사대천왕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 염상섭이라는 사람이 지은 만세전. 제목만 듣고 나서 뭐 이게 만세로 부침개를 부쳐 먹었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삼일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일운동. 원래 이 작품의 원제는 묘지였는데요. 묘지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다가 책으로 이제 딱 하기 직전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3.1 만세운동 전에 우리나라의 시대적 분위기가 이랬다라고 하면서 만세 앞전자, 만세운동 바로 전에 우리나라의 시기, 이걸 다룬 소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여로형 소설일 수 있고요. 여로형 소설. 원점 회귀형 소설이기도 해요. 이인화라는 주인공이 지금 현재 일본에 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조선에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걸 쓴 그런 글입니다. 여태까지 소설 가르칠 때랑 좀 다르게 만세전이 워낙 그 지엽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갖고 줄거리를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두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 두 가지만 한 다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인신매매, 사람을 사고파는. 또 하나는 장례 풍습.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나 그런 건 만세전에 대한 핵심 정리, 요약 정리 그런 집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이 두 가지 얘기만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신매매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깨워갖고, 뭐 위안부 문제도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위안부 얘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고, 조선에 있는 남자들에게 너네 일본 가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돈도 집에다 붙일 수 있다, 이런 말로 이 사람들을 좀 꼬인 다음에 일본에 데려가서 굉장히 심한 막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들이 속고 넘어가서 일본에 가서 중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본 놈을 만나게 돼요. 이 글의 이인하가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조선에 왔다가 일본에 갔다가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개인주의로 똘똘 뭉쳤던 이인하라는 인간이 개인주의가 민족주의로 발전되면 참 좋겠지만 완벽한 민족주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요. 약간의 민족주의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은 생기는 그런 걸로 좀 변한다라는 거, 이게 눈여겨봐둘 점이에요. 이 첫 번째 사연 굉장하잖아요. 조선인들이 일제강점기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거의 사고팔이는 대상이 돼서 일본에 가서 중노동을 해야 되는 현실, 되게 비참한 현실이죠. 이인하는 그걸 역시 또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인하의 독백 중에 여러 부분 나오는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에게 독하게 하면 할수록, 조선인들이 일본에게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조선의 적개심은 심해져서 결국 일본을 때려잡을 그런 힘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까지 굉장히 냉혹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조선의 국민인 주제에 만국민으로서의 부끄러움, 아픔 이런 걸 달래기보다 그냥 일본이 조선을 괴롭히나 보다, 뭐 나라가 망했으니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던 그런 개인주의자가 인신매매 얘기를 듣고 나서 약간 마음이 좀 바뀌게 되고요. 두 번째 얘기, 장례 풍습.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은 매장이죠, 매장. 근데 일제강점기가 돼서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모든 장례를 공동묘지에 묻어라, 이것도 매장이니까 공동묘지법을 실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순간에 공동묘지에 묻어도 될까 이런 식으로 망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제의 뜻에 따라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근데 이게 참, 공동묘지를 실행하라라고 한 일본의 잔머리를, 고도의 속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보십시오. 일본의 장례 풍습은 전통적으로 화장입니다. 화장. 불에 태우는 거. 그럼 조선인들을, 조선 일제강점기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조선에서 나오는 잉여 생산물들을 핀뜯기 위함이죠. 근데 조선인들이 일본에게 내야 될, 수탈을 당해야 될 그런 재산들이 빚까지 있으면서도 자기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땡빚을 져서라도 성대하게 묘지, 장례 풍습, 이 매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일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속쓰린 노릇이죠. 저 인간 또 빚져갖고 뭘 하고 있네 라는 생각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일본의 장례 풍습이 화장이고 불에 태우는 게 가장 저렴한 돈이 들듯이 조선인에게도 일본처럼 너네도 다 화장을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일본이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화장이 아니라 공동묘지법을 발행할까요? 고도의 속성이죠. 매장 풍습이란 건 한 나라의 전통이자 문화예요. 문화와 전통 같은 건 그 나라의 뭐 신앙과도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나 전통까지 건들게 되다 보면 일본인 입장에서 피곤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조선인들에게 이 매장 풍습은 워낙 전통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거라서 일본이 이것까지도 바꾸게 변경을 강요해 버리면 조선인들이 뭉쳐서 일본인들에게 귀찮은 일, 데모 같은 걸 할 수도 있겠다. 민족 봉기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가뜩이나 안 모여갖고 우리한테 개기지 못하고 있는 민족인데 이걸 섣불리 화장으로 변경했다가 이런 게 일어나면 좀 피곤해진다. 그래서 공동묘지법을 시행시켜서 원래 들어갈 돈보다는 훨씬 좀 덜 들게, 그래서 나머지 잉여 자금을 우리가 삥뜯자. 쪽발 새끼들이 참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이 공동묘지법을 통과시켰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사연이 만세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또 하나가요. 굉장히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당시 때 나왔던 소설들은 대부분 계몽주의에 가깝거든요. 이강수라는 사람이 쓴 무정이라는 작품이란가 이런 걸 보면 일본인에게 뭐 수탈당하고 뭐 이런 것도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되게 노력해갖고 뭐 한데 힘을 합쳐갖고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글의 이인하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우리나라 뭐 이렇지 뭐 이런 생각.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국민이 2천만 명이었어요. 대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이름 한번 대보실래요? 뭐 손병유의 33인 이걸 치더라도 33명. 그 외에 뭐 유관순, 안중근 또 누구 있죠? 한 명 한 명 다 세워도 50명이 채 안 될 거거든요. 물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5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온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긴 걸 다시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사람보다 이런 게 그냥 삶인가 보다, 이런 게 우리나라 조선의 운명인가 보다 라고 일본에 적응하면서 그냥 일본에 수능하면서 산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좀 각성을 한 소설가들은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보다 더 실천적인 독립운동을 하자 뭐 이런 시나 이런 소설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되게 많은 인원이 독립운동을 위해 힘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일제강점기가 좀 오래 걸렸다라는 거. 부끄러운 현실이죠. 선생님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일제강점기 때 작품들을 많이 가르쳐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단언컨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독립운동을 할 거예요. 나라를 위해 이 목숨 바쳐 독립운동에 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잡혀갖고 고문을 하면 다 불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좀 윤동주가 당했던 뭐 생체 실험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막 바베큐처럼 매달리고 있고 막 뭐 손톱 사이에 바늘로 찌르고 바늘 100개 물었고 삼키기 이런 거 당해보세요.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그 이육사 같은 사람은 사형제가 같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붙잡혔는데 유치장에 들어있으면서 뭐 고문을 시키면 나를 먼저 고문해달라고 외쳤다고 하니까 정말 이때 지사라고 하죠. 지사.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도 그런 역사의 아픈 기억들을 잊지 말고 지금 있는 나라를 잘 지키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염상섭의 만세전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